전쟁 영웅이면서 외교에 어둡고 자존을 포기하고 안보를 구걸한 고건무. 고구려의 제27대 군주, 수나라의 수군 장수 내호와의 침략을 평양성에서 이겨낸 전쟁 영웅이었으나 재위 기간 내내 당나라와의 친교 노선을 걸었고, 이에 반발한 자존감 끝판왕이었던 연개 소문이 일으킨 쿠데타로 인해 잔인하게 시해당하는 비운을 맞았다. 영유왕은 영향왕의 이복 동생이었다. 수양제가 대대적으로 일으킨 2차 대침공에서 직접 일선에서 군사들을 지휘하고 적들과 맞서 싸우면서 맹활약한 장수로서 제법 걸출한 능력을 갖춘 명장이었다. 그것도 보통 활약을 펼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사서인 수서에 을지문덕과 함께 고구려 장수로는 그 이름을 올린 단 둘뿐인 장수일 정도였다. 평양성 전투에서 결사대 500명을 이끌고 선봉에서 돌격해 내호와가 이끄는 별동대인 수나라 수군 4만 명을 패퇴시키는 엄청난 전공을 세웠다. 평양성으로 쳐들어온 수나라의 수군 중 살아 돌아간 이들은 겨우 수천 명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부관이었던 주법상이 대오를 갖춘 뒤 처절히 막아낸 결과였다. 총 해군 10만 명 중에서 정예로 훈련받았던 4만 명 거의 전부를 몰살시켜버린 당대의 명장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영향왕과 함께 평양성 외곽에서 패배를 가장하여 내호와를 평양 부근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군사를 매복시킨 후 패배하는 척하며 수나라 군대를 평양 시내 안으로 맞아들였다고 한다. 내호와의 군사들은 평양성 내에서 약탈에 몰두하다 대열이 흐트러졌고, 고건무가 지휘하는 기병 500기는 이때를 기다렸다가 일거에 치고 나가 당황하는 수나라 군대를 섬멸시켰다고 전한다. 그야말로 을지문덕과 함께 고구려와 수나라 전쟁이 낳은 최고의 전쟁 영웅이자 명장 중 한 명이다. 살수대첩에 묻혀서 잘 알려지지 않은 탓이지, 한국사 대첩 중에서 그 전공이 충분히 손에 꼽는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셈이지만, 고건무를 높이 세우지 않은 건 그가 왕이 되어 취한 사대와 굴복의 모습을 후대가 부끄러워했기 때문은 아닐까. 영유왕은 전쟁에 대한 염증을 느낀 것으로 추측된다. 통일 국가인 수나라를 상대로 대승한 고구려의 업적은 역사의 길이 남을 승리였지만, 문제는 전쟁이 고구려 영토 한복판에서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고구려 영토 깊숙한 곳에서 전쟁을 벌인 만큼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겼더라도 피해를 복구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왕이 되고 비슷한 시기 통일된 당나라의 엄청난 힘을 느꼈을 것이다. 고건무는 태왕이 되자 적대에서 태도를 바꿔 수나라를 멸망시킨 당나라와 화친 정책을 폈지만, 당나라의 지나친 요구를 들어주면서 전승 기념비에 해당하는 경관을 허무는가 하면 이전 시대에 대등했던 관계였던 때에 비해 당나라 사신의 간첩 행위를 제어하지도 못했으며, 변방의 부속 국가 단속에는 무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거란 말갈에 조차 끌려다니는 외교를 하게 된다. 영유왕의 대당 정책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과도하게 굴욕적인 의전과 내정 간섭, 승전 기념물인 경관 철거, 당나라 사신에게 군사기밀 유출, 고구려에 소속된 거란 말갈 부족의 이탈을 막지 못함, 인적국 백제는 우대 신라는 적대. 그런데도 당나라 측에서 고구려가 본래 한사군 땅이라고 노골적으로 도발해온, 얻은 것 없이 자존심도 세력도 다 털려버린 그런 재위 기간을 보낸 것이자, 여수 전쟁에서 국력을 많이 소모했을 고구려로서는 조건 없는 강경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안정책을 통해 다시 국력을 추스를 필요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영유왕은 굴욕은 있는 대로 겪으면서 내치를 안정시키면서 국민 사기를 유지하지 못했고, 후방을 안정시키고 전쟁에 대비하지도 못했으며, 화친 정책으로 실리는 챙기지 못하고 결국 연개 소문의 쿠데타에 영유왕 본인이 비참하게 시해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점에서 누가 보아도 열세였던 전력으로도 당당함을 잃지 않고 고구려를 지켜냈던 영양왕이나 연개 소문과 비교되는 모습을 보인다. 고건무의 가장 큰 실책은 주변 부속국에게 대한 고구려의 국가적 위상,
즉 말갈 권한 실이 등 북방 이민족들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다. 백제와 신라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남진을 실행할 수 있다는 강대국으로서의 위상도 뿌리째 흔들려 버렸다. 강대국이라 누구나 인정했던 나라임에도 다른 강대국인 당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볼 때 지나친 소극주의로 일관했고 결과적으로 구심점을 잃는 주변 북방 이민족들의 이탈, 분열, 갈등이 결국에는 당나라 침공 시 고구려의 등을 돌리게 만들어 고구려는 결국 668년에 멸망하고 말았다. 이런 외교 문제를 파악한 건 연개소문이었다. 연개소문이 보기에 한반도 남부의 백제, 신라 등에 대해서 강력한 당나라라는 적을 앞두고 사실상 무의미한 소모전 형태를 치르는 상황이 너무나 어리석었다. 백제와 외를 끌어들이고 남방 전선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고구려의 영향력을 되찾아 나간 것은 연개소문이었다. 외교를 어찌해야 하는가를 영유왕을 보면 알 수 있다. 영유왕의 친당 정책이 당나라의 침공 의지를 꺾거나 막은 것도 아니었다. 당시 당태종은 고구려에 우호적으로 나온 선대당 고조와는 달리 전쟁을 억제할 장애물들을 하나둘씩 치워나갔고 고구려 아군이 될 수 있는 주변 국가들도 정리하면서 고구려로 원정 갈 준비를 꾸준하게 하고 있었다. 이 움직임조차 국권무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애초에 당태종은 고구려를 정복해서 수나라 때 뼈아픈 상처를 씻으려고 한 것이 사실이다. 영유왕의 친당 정책과 굴욕은 안보 위협을 막은 실리적인 결과가 아니라 고구려 침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 적에게 긴장감을 주는 강대국에서 자존심도 없는 만만한 국가로 전락한 것이다. 당태종이나 당고종으로 하여금 전쟁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하고 전쟁 포기 선언을 끌어낸 것은 영유왕의 유화 정책이 아니라 연개소문에게 당한 비참한 패배 때문이었다. 631년에 있었던 경관 철거 사건 당시 사절로 온 장손사는 광주 도독부 사마였다. 종호품 하에 벼슬로 지방관 휘하의 보좌쯤 되는 인물로 오늘날로 치면 시청에서 일하는 주사보쯤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자가 방문했을 당시는 수나라와의 대전쟁이 끝난 지 20년도 채 안 된 시점, 참전용사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었을 상황인 것이 당장 고건무 본인부터가 참전용사다. 수나라와 전쟁에서 승전한 것을 기념에 세운 것을 허물어버린 것이다. 국왕이란 자가 국가의 의기를 스스로 꺾어버린 것인데 현대로 치면 중국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한중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 현충원을 헐고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중공군의 위령제를 지내달라고 요청한 것과 마찬가지 짓을 국권무가 수용한 것이다. 640년에 있었던 태자 입주 사건은 굴욕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에서 태자가 입주하는 경우는 대개 상대국에 제압당한 상태거나 종속되는 상황에 해당한다. 고구려 시대에는 심지어 다른 시대와 달리 중국이 보낸 사신이 임금과 대등한 의전을 받는다거나 국서에 절을 하는 등의 의전이 없던 시대였다. 심지어 답사로운 당나라 측 사절인 진대덕은 직방郎중이었다. 고구려는 태자를 보냈는데 종호품이 왔다. 군대로 치면 장군도 아니고 대대작전 과장 정도 되는 말단 관리가 왔고 이런 자에게조차 태왕이나 대대로가 하루 3번씩 의전해 준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진대덕은 고구려 내부를 침략하기 위해 마음껏 정탐했고 왕부터 기가 꺾인 고구려는 이를 막지 못했다. 정리하자면 영유왕은 기나긴 전쟁 끝에 시대적 과제인 국력 회복은 물론 내치 안정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고 당태종 이세민의 침공 의지도 무마하지도 못한 실패한 지도자라 할 수 있다. 영유왕의 초기 노선은 이해할 수 있다. 여수 전쟁이 대규모로 4차에 걸쳐 무려 16년 동안 지속한 상황에서 어찌 보면 전쟁보다 안정을 택한 것은 당연한 순서였다. 하지만 당나라는 어떠했는가? 당나라는 내부적으로 반란의 연속과 북방의 강자 돌궐의 침입 등으로 혼란한 상황이었다. 그런 입장에서 영유왕이 당나라에 굽히고 하친 기조를 띈 건 잘못이다. 결국 상대적으로 여수 전쟁에 대한 상호 적개심이 강해진 상황에서 대등한 입장에서의
외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었는데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당시엔 당고조 역시 국내 사정과 국외적 입장에서 새로운 적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던 때여서 결국 각자의 이익에 서로 들어맞아 충분히 상호 온건 노선이 먹힐 수 있었던 것이다. 영유왕 초기의 온건 노선은 고구려 스스로가 자국의 생존과 국력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영유왕은 강경파였던 연개 소문의 세력을 견제하지 못했고 마음이 급해진 영유왕이 노선을 바꾸는 대신 왕위에 오른 지 24년이 흐른 642년 10월 영유왕은 연개 소문을 제거하려다 오히려 이를 알게 된 연개 소문이 일으킨 쿠데타로 인해 역으로 처형당하는 비운을 맞았다. 전쟁의 폐해는 두 나라가 모두 입었고 대군을 잃은 중국이 피해가 더 컸다. 당나라의 형편을 이용해 숙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화친이 가능했지만 고권무는 내치와 외치를 모두 실패했던 왕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위치는 어떤가? 중국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고립을 피하고자 한국이 적대하지 않기를 바란다. 미국은 어떤가? 중국의 군사 경제에서 엄청난 우위에 있음에도 본토에서 12,000km 떨어진 인도 태평양 패권 정책, 바꿔 말하면 국가 밖에서 미국을 지키는 안보 정책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이 중국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도 필요하고 아세안은 미국의 군사적으로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정치적으로도 미국은 중국처럼 요주의 국가로 여기고 있다. 아세안에 정치적으로 가까우며 군사경제에서 강대국인 대한민국이 미국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잃으면 인도 태평양을 잃는 것과 다름없다. 한국이 반중하지 않아도 지금보다 나빠지지만 않으면 미국은 족하다. 일본의 입장은 어떤가? 독도와 과거사로 불편하지만 대한민국이 일본을 적대하면 미국이 주둔 중이라 해도 단번에 군사적으로 일본은 위축된다.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국가와 군사적으로 대치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중간에 끼어 분수를 모르는 것처럼 날뛰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을 막고자 미국이 데려오는 어느 국가와도 군사훈련을 하고 미국을 따른다. 일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려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중요성이 거론되고 느껴질 때마다 일본은 긴장하게 되는 것이다. 러시아는 어떤가? 일본과 일본 뒤에서 일본을 봐주는 미국의 태평양 진출이 가로막혀 있다. 대한민국이 러시아와 적대 관계가 되면 또 다른 일본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지금 설명한 말을 지도를 놓고 들으면 더 실감이 날 것이다. 대한민국은 계륵이 아니다. 스스로 계륵이라 여기면 안보 사대를 하게 되고 핵심의 위치에 있다 여기면 누구도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는 위치다. 적이 되지 않으면 조금 괜찮은 국가, 적이 되면 무시무시한 위협을 주는 국가가 현재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가진 힘이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 하나로 가진 힘의 80%를 발휘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안보 사대에 파묻혀 가진 힘의 40%도 발휘하지 못했다. 약간 무시하면서 효용성이 적은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나라는 있어도 대한민국을 적대하려는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안보 사대를 벗고 독자 외교를 지향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에 누굴 만나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그것을 즐기면서 국익을 취하면 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